자, 지금 포트폴리오 전달을 받았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 82,000원, 코스모화학 3만원 10%, LG노텍 36만 2천원 10%, SM 77,900원 10%.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지금 사실상. 대우조선해양 21,650원 9%, 한국항공우주 52,250원 9%, 현대로템 29,950원 9%, LG전자 10만 3,700원 9%, 위메이드는 이제 별도 개별 기준에서 72,600원에 9%, 가입 전에 예전에 뭐 가지고 계신 물량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0%예요. 근데 한 가지 먼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뭐 수시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새롭게 잡아드릴 수 있고 질의응답을 해드릴 수 있고 매일매일의 이러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뭐 3분기 이후에 이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서 전략을 꾸릴 수 있고, 시장 마이너스 4% 수준일 때 계좌 수익 일단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21%의 수익이고, 그런데 VVIP 과금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VVIP 과금은 하기 싫은 거야. 비싼 거야. 응? 근데 요 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죠? 근데 이 자산 부분이 굉장히 크세요. 굉장히 크신데 뭐 자산의 크기 여부를 떠나서 완벽하게 전략을 받으시려면은 어찌됐건 뭐 상품이 종류별로 있는데 그럼 완벽한 상품을 원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응? 근데 과금은 싫고 나는 수익은 내고 싶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비중 조절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뭐 방산주 우리가 좋아하고 편입을 다 했지만 또 어느 시점에 편입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세 종목 합쳐서 43%예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 기준에 방산주가 43%인가요? 아니 10%. 그리고 10월 달 기준에서의 수익 범위가 이제 2.4로 좀 회복이 됐는데 원체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난주 중반부터. 그럼 한국항공우주가 9월 말 종가 대비해서 15%를 편입했어요. 9월 말 종가 대비. 그리고 9%의 손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편입 그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비중 조절 안 돼 있고 뭐 가격대 보면은 다 그냥 최고점에 다 편입해서 다 쏠려 있고, 그렇다면은 방산 쪽에서 손실 난 것만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 로템이 3만 원에서 지금 20% 이상 손실이 나인 거죠. 6천 원. 그쵸? 20%.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손실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8만 2천 원이니까 2만 원이면 30% 수준. 그죠? 25% 수준. 현대로템 20% 수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 수준의 손실.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5만 2천 원이니까 8천 원이니까 16%의 손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전략을 꾸릴 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세 종목이 있는데 우선순위는 한국항공우주다. 가장 명확해요. 누적 수급이 지난해 12월 21일 지금 달달달달 애우셨을걸요. 내 종목을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그냥 대충 내 기분대로 다 사놓고, 물론 뭐 윤정도 네가 책임져 이렇게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안타까워서 그래요. 응? 지금 여기서 손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면 평균 20% 손실 났다고 치면은 42% 20%면은 1억 정도 손실 나신 거예요. 여기서만. 그 1억은 내가 판단했으니까 안 아깝고 과금하는 건 아깝고 안 돼요. 이거 전략 앞부분부터 굉장히 세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올려드리고 나면은 바로 VVIP 뭐 한 달 끊지 마시고 1년을 끊든 5년을 끊든 끊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싹 정리해서 비중 정리 다시 다 싹 하세요. 지금처럼 좋은 장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 많아. 지금 주력주 현대차 없죠. LG화학 없죠. 걔네들도 많이 맞았어요. 이번에 9월 이후에 현대차 20%, LG화학 8월 이후에 20%.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면. 근데 그 종목 없잖아 지금. 그죠? 2차 전지에 우리가 지금 한 달 내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한 달 내내 매수해. 2차 전지는 걔네 둘만 매수해 나갔고 코스모 신소재가 며칠 전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그죠? 6만 5천 원 수준인가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뭐 하반기 수익률 자체가 10월 달에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실질적으로 에코프로의 매매성이 가장 많았고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40% 수익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대비 지금 3% 밀려 있는 거고 39% 랠리예요. 7월 바닥 대비해서는 뭐 97%, 100%가 넘었고 에코프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근데 마음대로 또 다 정리하셨겠죠. 왜 문자가 가장 많이 나간 게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녹화를 안 올려드린 게 아니잖아요. 녹화 무지하게 올려드렸죠. 녹화 무지하게 올려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VVIP 회원님께 죄송스럽지만은 불기둥 마스터방까지 싹 다 올려드렸죠. 어떤 거? 포트폴리오 전략. 그리고 조금 전에 녹화하는 거 막 40분짜리 포트폴리오 전략?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어? 그렇게 능동적이시지 않으면 죄송스러운 표현으로 아무리 자산 많아도 그거 시장에 그냥 다 갖다 주는 겁니다. 공짜로. 어? 한두 번 받겠냐고. IT 거품 났을 때 또 2003년도 300% 폭등 랠리 나올 때 2015년 이후에 또 랠리 나올 때 작년 재작년 유동성 랠리 나올 때 한두 번 받겠냐고. 응?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ELW 가지고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그때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때 뭐 수익률 대 계좌 수익이 7,865%? 그러니 파생에서의 수익이니까 얼마였냐고. 그거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이쪽에서 뭐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계좌 가지고 1억 원 계좌 가지고 1억 원 계좌 가지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 수익률 대 매매를 한다.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미수 신용 뭐 스탁론 안 쓰시겠지만은 미수 신용 스탁론 쓰면은 스탁론 빼고라도 7배까지 들어가요. 우량주는. 응? 그러면은 1억 계좌 가지고 농담이 아니라 10억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7월 같은 장만 형성이 돼도 7월 초순부터 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또 방산주들 방위산업 고점에 잡으니까 다 밀려 있지만은 그 종목군들의 편익 수익 범위가 10억 만드는 거 쉬워요. 근데 10억 가지고 똑같이 7배 써가지고 70억이잖아요. 그 70억 가지고 한 방에 종목 빠질 때 얼마씩 빠졌어요? 이번에 방산업체들도 10%씩 빠지죠. 8%, 9%. 10억 가지고 70억 샀는데 8% 두들겨 맞으면 얼마야? 56억 맞는 거야? 5억 6천 두들겨 맞는 거야? 한 방에. 그러나서 자포자기 한다고. 야 이거 아유 내일이면 오르겠지. 자포자기 한다고. 그 다음에는 반대 매매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거 뭐 이쪽 바닥에서 뭐 내 자산 규모 이거는 크고 작고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응?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코스 이 좋은 장에 농담이 아니라 안 좋은 장이에요? 아니 좀 욕 먹을 거 생각하고 좀 말씀드릴게. 이게 안 좋은 장입니까 이게? 하반기에 우리가 방산주를 안 했어요? 아니면은 하나솔루션을 안 했어요? 뭐 에코프로를 안 샀어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보셔도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8월에 가입했어요. 상관없어요. 7월에 가입하셨든 8월에 가입하셨든 9월에 가입하셨든 그러면 그 비중만 잘 지켜놓고 대처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것만 해도 23%죠. 9월 말 기준 잡아서도 하락률이 고점 대비 14%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더라도 나머지 종목에서 커버가 되면 되는데 그 악을 쓰고 하이닉스, LG와 현대차입니다. 그 악을 쓰고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 단 한 종목도 없어. 그러니까 VVIP 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단 한 종목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세 종목 40%의 비중, 42%.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우리가 교육용으로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손절이죠. 우리 주력 비중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조선주는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변동성이 커져서 매각 이슈 때문에 접근을 했던 거지. 그 다음에 IT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못 간다. 선입견 버리시라 그랬죠. 전문가가 조금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신뢰를 갖고 의지를 하시든가. 윤정두 거 들었다가 다른 분 거 들었다가 집중이 안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형주 매수하라는 사람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원숭이 두창 이런 걸로 잠시 수익을 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얼마나 나와요? 카나리아 바이오 그거 빼고 나면은 뭐 1,000억, 몇백억, 2,000억 대주주 되신다니까. 응? 대주주 되신다고. 지금 뭐 LG와 현대차도 아예 없어지고 그러면 하반기 기준에서는 이수익인데 그러면 10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뭐 9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포트 전체가 있으니까. 왜냐면 10월달에도 뭐 현대차 9%에 한국항공우주 9% 빠졌어요. 그리고 SM도 얼마 전까지 뭐 꽤 많이 밀려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을 말도 안 되는 하이닉스에서 왜 말이 안 돼요?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10월달에. 예? 아니 길거리 가다 물어보세요. 아니면 증권사 직원한테 물어보시든 여러분들이 과금해서 돈 내고 듣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반도체 어때? 그러면 아유 실적 개판이고 정점 찍었고 있다고 얘기는 할걸요. 그리고 하이닉스면 마이너스일 텐데 이럴 거. 아니 반등 나도 조금 기술적 반등 나겠죠 이럴 걸. 하이닉스의 14%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입니까? 저점 대비 18%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하이닉스가? LG화학 최근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10월달 상승률이 어찌됐건 6%예요. 이번 달 계좌 수익률이 2.5%입니다. 이번 달의 기준에. 그럼 이번 달에 2.5% 수익을 내고 계시면은 그거만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응? 근데 종목이 다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편입한 종목이지만 비중 조절 놓치시고 주력주 이거 다 오픈됐잖아요. 방송에서도 오픈됐어. 아니면은 방송에서도 오픈됐고 카톡방에 무료방에도 오픈이 돼 있고. 그래 첫 번째가 유료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 같이 가자의 기준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예? VVIP 방이나 VIP 방이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VVIP 방에 만약에 못 오시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고 여유가 있으셔서 좀 여가 즐기시고 자영업 하시고 그래서 매매가 원활치 않는 분들이 VVIP 방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루 종일 방송하니까 일로 오셔야 돼. 하루 종일 애들이 아니 내가 지금 즐겨야지 무슨 여기서 매달려 있어. 직장 다녀야지 무슨 매달려 있어.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딱 잡아놓고 시장이 중리산이해도 아니 막말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요? 미국장이 지금 10월 말 6월 말 7월 저점 대비해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가 자 빠져 있습니까? 6월 말 7월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빠져 있어? 나스닥이 빠져 있습니까? S&P 500 지수가 빠져 있어요? 독일이 빠져 있습니까? 일본이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디커플링 상태는 당연히 커플링으로 돌립니다. 우리나라만 왜 빠졌어? 정정불안이지.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내부의 정치적인 또 외부의 전체 글로벌 시장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근데 그러한 디커플링은 다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미국장의 흐름이 S&P 500 지수 500개 초우량 종목의 이 지수의 기준이 6월 그리고 7월 저점 대비해서 특히 6월에 저점을 찍어요. 얘네들은. 응? 우리나 7월에 저점을 찍는 거고 6월에 저점 찍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에 CPI나 PPI 대비해서 6월에 금리 대비해서 6월에 지표 대비해서 6월에 ISM 제조업지수, 비제조업지수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 모든 것 대비해서 지금이 월등히 좋다고. 어설프게 아이 뭐 좋겠지 혹은 어설프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자산 싹 빼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빚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빚내서 한다고 남도 빚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 자기 거주지가 명확하게 있으시고 그죠?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뭐 월세가 됐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시그니엘 2,500만 원짜리 월세 내고 사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잡이 있고
주식 자산 이외에도 부동산 이외에도 현금도 일부 있으실 거고, 응?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짜놓고 나머지 내가 소일 거를 좀 하고 싶다, 변동성을 보고 싶다, 휴마시스 뭐 지금 10% 다시 달리네, 이런 걸 보고 싶다 하면 그거에 대한 비중 일부만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거만.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간 SK 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에서 7만 원이 깨졌었나요? 그 수준까지 내려왔죠. 1년 만에. 내 자산이 거기 1,000억 들어가 있으면 뭐 할 거야? 70% 깨져 있는데, 700억 깨지는데. 내 자산이 1,000만 원 들어가 있어도 70% 깨진 건 똑같아요. 응? 휴마시스 추가 편입 가능합니다. 추가 편입 가능하고요. 거래 실코 돌리니까 추가 2%. 시장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제대로 인식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리면 종목별로 안 아픈 종목이 다 좋지. 카카오가 안 좋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가 안 좋은 종목입니까? 네이버가 안 좋은 회사예요?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를 지금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고 수급이 너무 꼬여 있고 낙폭과대주 들어간다. 전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바보들이 나는 짓이지. 에? 아니 이걸 낙폭과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 얘가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이걸 낙폭과대로 들어가 얘를 나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 실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도 손바뀜의 수급에 의한 랠리가 나올 때의 기준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수급이 무지하게 좋을 때 들어갔거든요. 사상 최대치 수급을 형성하고 있을 때 여기서 뭔가 돌리지 않는 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저평가 수준으로 인식될 정도로 돌려지지 않는 한 업종의 기준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거를 멘토라는 사람들이 해드리는 거예요. 소형주 잡주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되나? 농담이 아니라 지수 자체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015년 종가 대비 이거 2015년 종가로 하지 말고 2015년 12월 20 뭐 31일로 하든 뭐 이렇게 해버리세요. 이것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의 그림이잖아요. 보세요. 대형주만이 플러스예요. 항상 그래요. 장애 안 좋으면 소형주가 거짓말쟁이들 소리에 그 거짓말에 녹아나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윤정도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어디 뭐 객장에 있는 증권사 직원분들하고 비교를 해 윤정도를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업종별로 어제 기준 종가 기준에 시장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물론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강을 못 들어갔어 사실은. 그리고 의약품 안 들어갔고 그다음 보험도 안 들었어 사실. 응? 의료 정밀은 0.2%라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건 그나마 두 가지예요. 비금속 광물은 뭐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1.3% 전체 시장에서. 거기에 1.3%면은 21조 정도 하나요? 지금 17조 6천억? 1760억? 오늘 조금 올랐으니까 뭐 한 1800억 정도 되려나? 어찌됐든 비금속 광물에 여러 종목이 있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비중이 70%가 70% 수준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하나가.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2차 전지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10월 내내 문자 나왔죠. 10월 내내. 응? 10월 내내.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10월 내내. 포스코 케미칼 한번 좀 이따 보고요. 에코프로가 단문 에코프로 그 단문 문자로 한 페이지로 하나 줘보세요. 이렇게 낱장 말고 페이지 하나 찍어갖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렇게까지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렸는데 그거는 다 안 사고
그러니까 안 사는 이유가 뭐야? 안 사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러니까 불기둥방에 계시는 거예요. 어? 안 된다니까. 불기둥방은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이 종목만 주면 내가 알아서 매매할 수 있어. 휴마시스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만 해도 나는 3%에서 들어갈 수 있어. 휴마시스 오늘 언제 드렸어요? 9시 27분에 이미 벌써 9시 7분에 올라가 있죠. 응? 나는 언급만 해줘도 휴마시스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9시 27분 휴마시스 3.1% 19,950원 2만 원이라고 잡고 휴마시스 고점 얼마 21,700원 1,700원 올랐네. 응? 요 가격 대비.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어? 그러다가 자산이 더 깨져요. 지금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에코프로도 저기 있을 텐데 지금 뭐 꺼내놓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VIP 방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고 VIP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 종목 문자는 무지하게 나가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 통 두 통 나갔다가 요즘에는 진짜 뭐 속된 표현으로 문자비 아까울 정도로 나가요. 솔직히. 응? 현대로템 8월 24일 날 20% 올라갈 때 그럴 때는 문자가 10번씩 나가버려요. 매수해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포스코 케미칼 10월 6일부터 15만 4천 원, 15만 7천 원, 16만 2천 원 저렇게 하루에도 두 번, 세 번, 네 번씩 17일 날 네 번씩 이렇게 계속 발송을 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안 사잖아요. 그리고 뭐 갖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에서? 코스모와 우리는 시가총액 주식수 달달달달 애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면은 주식수 코스모학 3,500만 주짜리잖아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가 3천만 주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 1조가 넘길 때 간헐적으로 폐배터리라고 해서 9월 초에 추가적인 변동성 매매를 잡아들인 거고. 수급 일부 꼬였죠. 코스모 신소재는 그나마 어떻게 돼 있어요? 누적 수급 범위가 10% 수준이에요. 그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의 눌림폭. 똑같이 상승 형태 확인형 주봉에. 이거 보실래요? 이 주봉에 상승 형태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이 나온 게 삼성 SDI. 똑같이 변형 상승 형태 확인형 뜬 게 삼성 SDI. 얘는 20%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5위.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얼마요? 15조를 넘기고 16조까지 올라왔죠. 16조 수준까지. 시가총액 17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저 상승형태 확인형 찍은 게 17만 원이었어요. 거기서부터도 20%. 저점 대비해서 얼마? 4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문자를 한 달에 수십 차례를 보냈는데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 접근을 안 하고 계시더라도 접속 안 하시더라도 아니 나는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에코프로하고 갈등을 많이 해드렸죠. 방에서도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형태 확인형이야. 얘는 변형형도 아니야. 얘도 지금 7% 누적 수급이 작지 않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5천억 이상의 매집이 돼 있고 지금 짧은 구간에 나머지 볼까요? 우리 세비캠 안 들어갔었나? 들어갔었잖아. 세비캠은 시가총액을 1조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심조심. 지금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장 기본적인 거요.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매매 사인 자체가 안 나가. 성일하이텍 2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어. 얘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들어갔다가 손절할 종목은 손절 명확하게 좀 주시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매번 해드리잖아요. 자 이거 지금 정리해서 압축합니다. 문자 내보내드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안 된다고 능동적이셔야지. 내 자산이지 윤종두 자산인가? 거래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코스모학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도 거래대금이 없어요. 코스모 신소재 얘도 없어요. 근데 얘는 누적 수급이 있어서 그나마도 세 번째 순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수급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로 대체를 하자라고 설정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제는 뭐가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종목을 이제는 편입을 하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까 나오죠. 이거 싹 정리해요. 다 매도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종도 종목인데 코스모화학이 언제적 윤종도 종목이에요. 코스모화학이. 어? 외부에 소문 날까 무섭네. 2차 전지는 우리는 팍스경제 TV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죠 지금. 그리고 아침 방송 가능 녹화 방송 나가고 주말에 재방 나가고 일주일 내내 나가잖아요. 10월 달 들어서. 근데 언제 내가 방송에서 코스모학을 얘기해서 언제적에 코스모학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벌써 이거 다 압축이 돼 있고 9월 중순에 얘를 잘라내서 압축을 했다고 치면은 그럼 뭘로 압축했겠어?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지. 그럼 걔네들은 지금 30%씩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코스모화학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20% 손실 났다고 치고 10%의 비중에 그러면은 얼마예요? 10% 비중이시니까 20% 4천만 원 손실 났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2억에 4천만 1억 6천에서 30%씩 나 4,800만 원 수익으로 돌려져 있네. 800만 원이 수익이네. 똑같이 수평 이동을 해놓으셨다면 그걸 그대로 권해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정리. 응? 방산주 맨 끝에 해드리고 말씀드리면 코스모학 10% 전량 매도. 응? 전량 매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일단 다 현금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종목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돼서 LG이노텍 아쉽지만은 우리는 얘를 주력이라고 평가한 적 없습니다. 예? 전량 매도. LG이노텍 전량 매도. 지금부터 시장 살아날 때 대박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 아니더라도 원금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왜 자포자기를 해요? 냅두면 가겠지? 아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냅두면 안 오를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올라요. 시장 오르는데 안 오르는 종목이 있어. 오늘 시장 0.85% 오르니까 종목 어찌 됐건 빨간불 있는 종목이 더 많잖아. 볼까? 이거 보시면은 에? 하락 종목이 더 많, 죄송합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네. 시장 0.89 올라왔는데 상승 355개 종목이 하락이 487개고 코스닥은 하락이 더 많네. 이런 경우가 있구나. 대형주가 1% 올라오고 나머지 박살이에요. 응?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해도 오늘 것 별도로 해주세요. 오늘 거 하루만. 요 화면만 잘라줘도 돼. 대형주만 올라온 거예요. 대형주만. 누가? 전기전자 업종이 2%, 38.87%. 시장이 오르면 그리고 대부분이 다 올라요. 냅뒀더니 가더라 그냥 아예 냅둘래. 그거 하시지 마세요. 응? 그러실 것 같으면 아예 싹 빼고 싹 빼시고 그냥 쉬시는 게 옳아요.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종목군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그런 종목까지는 아니지만은 응? LG노텍 정리. 그리고 SM 유지, 대우조선해양 정리, 한국항공우주 유지, 현대로템 정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리, LG전자 정리, 위메이드 정리 싹 정리. 그럼 남는 거는 SM하고 한국항공우주 10%씩 남는 거예요. 나머지 현금 80% 이제 다 정리했으면 80% 남잖아요. 그 80%는 자, 첫 번째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최소 15%에서 20%씩 편입. 그럼 명확히 잡아드릴게요. 지금 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15%씩 편입. 그럼 45%입니다. 그럼 SM하고 한국항공우주 10%씩이니까 65%예요. 나머지 35%는 하나솔루션 10% 편입. 또 포스코 케미칼 5% 편입. 끝. 그럼 15%니까 20% 남나요? 현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걸로 휴마시스가 됐든 변동성 종목, 다른 거, 다른 종목이 됐든 그거는 뭐 손절을 하시든 그 기준은 명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을 15%씩 채우는 거고 그리고 얘를 10%, 얘 10%, 얘 5%, 얘 10%. 그럼 어떻게 돼?
35%에 45%, 80%죠. 20% 현금. 나 주식 100% 채우고 싶어요. 어차피 나 다른 현금 있어요. 주식의 기준에서 100%의 비중으로 잡아주세요. 그럼 주식의 기준에 100%라면은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거야?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주력주죠. 뭐 역시나 어? 거래 터지고 수급 유입되고 강세를 띠는, 그 다음에 LG화학, 현대차, 그리고 그 다음 순위 하나솔루션, 그 다음 순위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 순위 SM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입니다. 그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현재 5% 수준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급등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5%뿐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에코프로보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 편입의 기준은 포스코 케미칼로 설정을 잡습니다. 됐죠? 그래서 종목별로 이 종목 좋아요, 나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쁜 종목이에요? 안 나쁘죠. 다만 이렇게 따져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닉스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선입견 갖지 마시고 이거를 그냥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게 공급입니다. 이게 수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아시는 것처럼 이 공간, 수요보다 공급이 작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반도체 대란해가지고 수요가 부족했네. 근데 이번에 좀 숨통이 트여서 GM이 순이익이 허벌나게 좋아졌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아니에요? 수급이, 공급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네모칸이 공급이라고 치면 공급이 이따시만큼 늘어나가지고 치킨 게임 해가지고 야 죽일 애들 다 죽이자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아니 금리 올렸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줄어든 거겠죠.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둔화됐다면서요. 그 둔화된 만큼의 수요가 줄었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재고가 남은 거야. 그죠? 재고가 남은 거야, 이만큼이. 근데 경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가 아닌 둔화였고 그것이 이미 돌려지는 관점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안 그래요? 그러면 이 공급이 남아있던 재고 부분이 소진이 되죠.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저런 주가를 만들어 놓는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에? 거기에다가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했잖아요. 인텔에서. 응? 디램의 한계 성장성 부분을 가져가기 위한. 두 번째 기준에 LG화학은 어떻게 돼요? LG화학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니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진짜 35년 주식하면 처음 본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악재인가 보다 하잖아. 증권사 전화해봐, 객장에다가 다 악재라고 얘기하지. 어? 여러분들이 돈 낸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물적 분할 악재라고 그러지. 35년 주식하면서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건 처음 들어봐요. 에코프로 BM하고 물적 분할한 거예요. 현대중공업이 6개로 분사를 한 거예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로. 그룹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졌죠. LG화학이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LG화학 물적 분할 얘기 나온 거는 2000년 초반부터 계속 나왔어요. 왜? 95년부터 돈 쏟아붓고 얘를 물적 분할해서 IPO를 해야 돈을 회수하는데, 근데 적자야. 그래서 못했던 건를 2000년대 중반에도 못하고 후반에도 못했던 거를 2020년대 정책 바뀌고 급격하게 2차 전지 성장 나오면서 드디어 흑자가 전환이 돼서, 그래서 2020년 하반기 IR 진행할 때 7월 말에 물적 분할 얘기를 다시 공공연하게 합니다. CFO가 IR 진행하면서. 그때 그 물적 분할 얘기하고 60만 원 미만에서부터 주가 폭등 나와서 68만 원 거기까지 찍었나요? 그래 나서 리콜 사태 2개 터지고 물적 분할 이사회 결의하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 통과되고, 그리고 바닥 찍은 게 60만 원 살짝 이탈된 거예요. 응? 주가 조정받은 게 없어. 그러고 나서 60만 원에서부터 105만 원까지 79% 올라왔어요. 근데 무슨 물적 분할이야 거기서. 다 끝난 얘긴데. 지금의 기준은요. 이 실적부터 보세요. LG에너솔루션이 영업이익이 개선이 돼서 흑자가 나와서 이 실적이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분사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빼고도 예전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엄청난 실적이죠. 왜? LG에너지솔루션 적자 메꿔주던 거 여기서 다 그냥 빠져나갔으니까.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IPO에서 돈 들어왔죠. LG에너지솔루션에. 그거 다 누구 거예요? 81.84% 갖고 있는 얘네 거지 누구 거야. 지분 10%만 블록들을 해도 현금이 10조가 들어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인데 현금이 10조가 들어온다고. 눈치 보고 있지 지금. 응? 실적 보세요. 실적.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실적. 우리나라에서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5위입니다. 삼성 SDI하고 비교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 SDI가 지금 높죠. 이번에 강세를 띄어서 SDI가. 블록들까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통 물량 외국인들 48%, 대주주 합산하면 거의 90% 수준. 기간 빼고 나면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6, 7%뿐이 안 돼요. 양지사 대박입니다. 무슨 품절 줍니다. 얘네가 품절 준 거야. 현대차요? 올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요. 그런데 현대차의 2020년 10월 19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뭘 발표합니까? 2020년 10월 19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대손 충당금 설정을 했죠.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게 악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손 충당금 설정합니다 공시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세호가가 있었어요. 나머지 세호가 6시, 5시 50분, 5시 40분, 5시 40분, 50분, 6시까지 뭐 큰 거래도 아니고 하여간에 4% 밀리고 끝났어요. 방안의 분위기는요. 공포 분위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악재인가요? 큰일 났나요? 악재가 아닌데 혹시라도 뭐 어찌됐건 시간에서 악재로 인식됐으니까 시간에 그 동시효과에 최소 4% 이상 빠질 겁니다. 근데 4% 이상 빠지면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3에서 5% 밀리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력주의 기준의 IT와 자동차와 LG화학을 강도 있게 재편입한 게 언제예요? 정확히 이때입니다. 왜? 네이버를 솔직히 너무 일찍 팔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대박 난 거죠. 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돌린 게 네이버였으니까. 카카오하고. 거기서 수익 내고 정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월, 6월에 들어가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60% 수익을 내고 그거 정리해서 들어간 게 시젠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200% 수익을 내고 비중 30%씩 가져가서 그러고 나서 그거 다 정리하고 자 이제부터는 주력주 가지고 갑니다. 시장 완전히 돌렸습니다. 유동성 때문에 시장 경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팔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 재편입, 현대차 편입, LG화학 편입. 그게 주력의 기준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딱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날 말 같지도 않게 개파랑 6%. 근데 종가는요. 500원 빠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게 최저점이에요. 현대차의 최저점. 대손 충당금이 악재라고 악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가 밀리니까 막 악수고 난리 났어. 편입. 그리고 이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와요. 현대글로비스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현대글로비스 이날 마이너스 2%에서 돌릴 때 들어가서 27%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농담이 아니라 다 기억하잖아. 다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린 종목이 안 많아요. 소형주 잡주하면서 종목 하나 히트시켜서 거짓말해서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매매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유 이거 왜 그러죠?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경우에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당시 기준에 지금 왜 그 당시를 놓고 보냐면은 저 당시 기준에 실적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저 당시 기준에 저 16만 원이 이탈되던 대손 충당금 잡은 게 악재인 것처럼 악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악재예요? 어차피 나갈 돈. 니콜 사태 때문에 나가는 돈을
그거를 미리 충당을 한 거예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에서 이게 마지막 16만 원 찍은 겁니다. 이게 예? 마지막 16만 원 이탈된 거.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 폭등 랠리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어찌됐건 지금의 실적은 어때요? 저 당시에 저 마지막 저 찍을 때 대비해서 16만 원 이탈될 때 대비해서 실적이 어떠냐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실적만 보시라고. 실적만.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10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5조까지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낮춰놨어. 그럼 영업이익 2위가 얘야. 우리나라 영업이익 2위가. 근데 시가총액이 6위야. LG에너지솔루션 100조를 넘는 애보다 시가총액이 3분의 1 토막이에요. LG에너지솔루션 영업이익 2조 정도 예상하는데 얘 10조라고. 얘는 성장주 아니야? 2차 전지가 어디 들어가? 얘가 하고 있는 전기차에 들어가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9월달 들어서 20%가 밀렸는데 수급 보세요 한번. 이게 1조 2천억 매수한 거예요. 1조 2천억 매수했는데 아니 뭐 수급이나 꼬여서 24일 날 정도에 40만 주 정도? 이게 이렇게 밀릴 주가 내용이 아니죠. 하나하나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전체 포트 구성 보면 어때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현대차, LG와 가지고 있는 과정 속에 나머지 종목이 있으니까 계좌 수익이 2.6 월말까지 최소 5에서 10%까지 보자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까지가 5%를 넘긴 수익이었어요. 근데 막 한 방에 그냥 LG와 현대차 막 하나솔루션 막 항공우주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 기본적인 수익 잡아가고 있는 2차 전지부터 해서 결론은 주력주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는 빼놓을 수가 없는 기준이 되고 얘네들을 뺀 나머지 시가총액 12, 20위 안에서 뭘 사? 금융지주사 우리가 들어갔었던 금융지주사를 살까요?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를 살까? 낙폭과대로? 실적 개뿔도 없는 셀트리온 살까요? 뭘 살까? 살 게 없어. 아무거나 대형주라고 이거 뭐 대형주니까 멋부리지 마세요. 그게 멋부리는 거야. 나는 대형주 매매 그게 멋부리는 거야. 아무거나 사는 게. 그 다음 범위의 종목 우선순위를 하나솔루션 드린 이유가 뭐예요? 5월 20일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어찌됐건 간에 예? 얘보다 많이 매수한 게 세 종목이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있고 근데 걔는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감안해서의 기준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몰리는 기준 그것도 오케이.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하고 비중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 얘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 하나솔루션 주식수 몇 주로 했어요? 1억 9,100만 주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종목의 주식수는 알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슴으로 쓰고 있는 윤정두가 알고 있든가 소형주 잡주 매매를 사인을 주면서 그 종목의 주식수도 모르고 시가총액도 모르는 애들하고 뭔 매매를 하겠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을 좀 아시고 계시는지 내 종목에 대해서 주식수가 몇 주인지. 지금 하나솔루션이 9천억 매수한 거예요. 이 짧은 구간에 몇 달이에요? 6, 7, 8, 9, 10 5달 동안에 그것도 외국인 기간 딱딱 1,000만 주 정도씩 외국인 1,100만 주, 800만 주 반반씩 산 게 셀트리온도 있지만 셀트리온은 시가총액이 24조죠. 26조까지 올라왔네. 26조. 그러면 1억 4천만 주짜리에 500만 주 산 거예요. 550만 주. 4%산 거예요. 4%.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체 많은 공매도 대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수급을 크게 의미를 두지를 않아요. 이렇게 사는데 왜 못 올라가요? 퍼센테이지를 안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삼성 SDI는 그만큼 올라왔죠. 10월 달에만 20% 이상. 21일 날 불경마사님 5%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매직 계산기 올려놓고 그거부터 해서 이틀 만에 10%씩 올라온 거예요. 이틀 만에. 이 수급 범위에 금액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얘도 46조짜리란 말이에요. 6,800만 주짜리. 2%의 수준. 적진 않습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얘도 유통 물량 자체 제한적이죠. 81.84% 대주주 지분 빼고 나면 뭐 있어 유통 물량이. 외국인 지분, 응? ETF 섹터까지 다 포함하면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이 돼 있는 상태에 비중 조절을 하고 나면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 대차가 나온단 말이에요. 공매도. 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어찌됐건 블록들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있죠. 그것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0조짜리 지금 9조 2천억까지 밀려내려서요. 어제 두들겨 맞아서 그제하고 시가총액 10조 겨우겨우 넘기고 뭐 이런 하나솔루션이 1억 9천100만 주에서 10%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요 10%가 안 돼. 매집 규모가 2%, 4%, 1%. 응? 그 매집이 돼 있는데 매집 평균 단가가 4만 5천 원대야. 프리미엄이 없어. 그럼 얘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매집을 했고, 응? 악재는 혹시 없느냐 했을 때 뭐 악재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만들면 다 악재지. 프리미엄은요. 하나 그룹 자체의 지배 구조가 개편되고 있다는 거. 경영권 승계 작업 때문에. 거기에 탑으로 나선 게 당연히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이죠. 미국의 정책. 두 번째 기준은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그랬어요? 악재 아니에요. 태양광을 띄어내도 악재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라. 뭐 저 혼자 악서봐야 뭐 하겠어. 뭐 시장에서 아니라는데 그냥 오케이. 근데 물적 분할 발표 나오고 문제된 거 없죠. 그 물적 분할이 주력 사업이 아니라 그나마도 이제 한 개 부서의 기준 그거를 이제 독립 법인으로 설정을 하고 IPO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겠다. 그 매각을 자신 있는 거죠. 매각을 해서 돈 들어오는 걸로 미국의 태양광 시설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아 그러면 자기 아들내미 지분 갖고 있는 태양광 사업 부분 대박 나는 거지. 경영권 세금 덜 내고 경영권 완전히 다 잡아먹을 수 있지 뭐. 그런 수순의 하나 솔루션이 가장 탑에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번 정부하고도 코드가 많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뭐 코드 잘 맞아서 정부 정책에 다 맞게 흘러가고 있고 그룹 자체가 지금 대우조선해양 뭐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서는 야 이건 뭐 헐값에 인수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뭐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죠 지금. 근데 2조 들여가지고 증자해서 대우조선해양 먹고 대우조선해양에 부채를 탕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돈 벌어서 부채 갚겠다 그러고 그런 조건이 어딨어. 그 돈으로 M&A 하겠다 그런 조건이 어딨어. 그걸 오케이 해줬잖아요. 수출입은행이.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현실성 있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아니 결론적으로 이번에 좀 많이 미끄러질 때 엄살을 부리긴 했지만은 엄살 부릴 만한 그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실 때처럼 아유 뭐 다 오른 걸 이걸 그거 하지 마세요. 업종 기준에서 오르는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한국항공우주의 흐름도 이쪽은 펀드멘탈이 제한적이에요. 하나솔루션은 그나마 펀드멘탈이 있는데 이쪽은 펀드멘탈이 제한적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거래대금이 터지는 상승 샛별형이 떠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서 아쉬워요. 근데 수급 범위는 지속적으로 재차 개선돼 있죠. 이 15%에서 5% 물량 기관이 다 팔았단 말이에요. 기관이 팔고 나서 이렇게까지 밀릴 일이 없는데 밀려 내려온 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그 핀수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됐다. 그것 때문에 변동이 확장된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항공우주청 기술 정부가 갖고 있는 로켓 관련 기술을 당연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기겠지. 주인 있는 회사로. 응? 주인 없는 회사로 넘기겠어요. 얘 다 채권단위 지분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근데 메이저는요. 그것 때문에 기관 지분이 나온 게 아니라 뭐 차익 실현 욕구든 어떤 이유에서든 기관 지분이 분기상에서 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 2% 가까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 누적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이 1200만 주 수준의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7천 원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국내 정책에 기인돼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더 증가한 상태인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재래식 무기를 더 이상 이제 잘 안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이 다 좋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쁘지 않죠.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쁜 거는 뭐냐면은 안 좋게 인식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2조 인수하는 거에서 1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담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고. 현대로템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다시 지금 수급이 개선돼 있잖아요. 다시. 응? 현대로템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급이 조금 아쉬워. 근데 수급만 가지고 논할 건 아니잖아요. 어? 수급 뭐 요만큼 들어오고도 이렇게 해도 올라갔는데 가볍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이슈도 있고 가볍습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가볍다고 막 들어가고 막 편입하고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예? 가장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거냐. 라이브 방송에서는 다 얘기했고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에 이거 뭐 다 오픈하면 아니 과금을 하시고도 불기능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매매해 버리신단 말이야. 이걸 녹화를 막 30분씩 하루에 해드리고 올려드려도 지금처럼 막 50분씩 녹화해서 올려드려도 몇 번씩을 설명드려요. 주력주는 1대1대1 비중에서 IT 자동차 화학입니다. 덕분에 이거 오픈할 건데 이거 보시는 일반인 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다가 이제 정점, 고점 차익 실현이나 저점 재편입이나 흔들릴 때 기준이나 어제 같은 케이스나 이럴 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기준이 조금씩 발생되겠죠. 또 위메이드처럼 지금 변동성 나올 때 단타에 공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렇게 해서 주력 편입하고 수익 종목도 있지만 이거는 개별 기준을 설정을 하십시오. 문자가 나가더라도 그리고 하나솔루션과 한국항공우주와 SM을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압축합니다.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그거 다 VVIP 방에서는 끝난 얘기잖아요. 응? 2차 전지는 이 세 종목을 묶어서 봅니다. 그 중에 이 두 종목이고요. 신규 편입은 그렇다면 포스코 케미칼로 잡습니다. 얘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주의하시고요. 문자도 얘는 잘 안 나가요. 그 다음 단기 종목 요렇게 한번 설정해 놓는 거. 응? 위메이드 같은 종목 변동성 한번 들여다보는 거. 교육 종목 1%짜리 한번 들여다보는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는 거죠. 숨겨진 종목 무슨 사료주 원숭이 두창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내가 한 여러분들께서 한 5억 10억 사버리면 훅 하고 올라갔다가 물량 확 던지면 훅 밀렸다가 조금 전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응? 9시 27분에 3%일 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프로그램 15만 주 매도해서 갑자기 매수로 확 전환되니까 어떻게 돼? 위에 물량 싹 걷어가니까 그게 12%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 올라오니까 거기서 또 때려. 응? 그러더니 고점 찍고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있어요? 다시 또 프로그램 매도야. 자, 여기서 이렇게 쭉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가 얼마까지 나왔었죠? 이게 11만 주, 12만 주인가요? 12만 4천 주까지 매도를 하다가 순식간에 그냥 확 사. 지들이 프로그램이 6만 주, 2만 주, 막 10만 주를 막 때려서. 그러니까 윤정도도 이거 변동성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수하네요. 그렇게 따라붙어 그러면 또 매도가 훅 나와. 이게 변동성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금액 몇십억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몇백만 원, 또 몇십만 원, 또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뭐 개별 기준에 뭐 몇천만 원, 또 몇 억은 못 들어가겠어? 그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죠. 얘를 비중을 막 잡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혹시라도 비중을 높게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프로그램 수급에서 무조건적인 기준이 잡히지는 않지만 참조를 좀 하셔야 되고 최종 결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왕, LG노텍, S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G전자, 위메이드, SM 10%, 한국항공우주 10% 남겨 싹 정리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하시면 80%의 비중이 형성되는 현금 비중 가지고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15%씩, 하나솔루션 10%,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5% 끝. 좀 더 사고 싶다. 그러면 주력주 위주에서부터 조금씩 더 편입 끝. 아, 나 손실이 큰데. 아, 손실이 큰데 지금 다 잊어버리고 제로 베이스로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하자고요. 근데 윤정두가 C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얘는 왜, 얘는 왜, 얘는 왜. 그 이유를 다 설명드렸죠. 어? 방산주나 2차전지 저평가 아닙니다. 수급이 들어올 뿐인데 한 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네이버, 뭐 폭락에 따른 가격 반발력을 이용해서 들어가겠다? 그건 뭐 그 기준점이죠. 근데 저라면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외부에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듣고 계신 분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통화하면서 종목 AS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건 불법이고, 응?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잡아드린 건데 이걸 들으시고 노여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노여운 게 중요해? 내 계좌 수익이 손익이 중요하지? 악담일 수도 있는데요. 악담이 아니에요. 우리 고객이신데 내가 왜 악담을 해요?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은 제가 판단할 땐 35년 동안 주식하면서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하면서 본 결과로는 이렇게 마음대로 주식하셔가지고는 절대 수익 못 내요. 퇴출 안 당하면 다행인 거예요. 퇴출 당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신용 미수 쓰는 거. 그럼 무조건 퇴출돼요. 1년 안으로. 응? 운 좋으면 2년. 두 번째 퇴출 당하는 거. 시장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데 눈에 보이는 완전 대바닥인데 지표가 이렇게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끝자락인데 이런 데서 엄한 종목 갖고 있는 거야. 낙폭과 대주부터 해서 대도 않는 밑도 끝도 없는 종목군들부터 해서 소형주부터 해서 가능하겠어요 그걸로? 강연에 오시고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 자료 드립니다. 그 자료는 지금 30명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15분 이상 기준. 아니에요. 재순이 선생님은 포트 나중에 다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의 포트는 아예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포트가 돼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VVIP 방에선 최소한 그래도 주력주 기준부터 해서 맞춰놓고 매매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지금 똑같은 유료 고객이신데도 불구하고 볼케동방에 계시면서 그냥 마음대로 매매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싹 리셋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재순이 선생님께서 LG노텍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다음 주력주 비중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기준에서 LG노텍은 당연히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쁜 회사냐고 코스모학이 나쁜 회사냐고 그렇게 따지면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딨냐고 다 가져가야지. 응? 그래서 설정해 드리는 거고 지금 그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현대 로템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LG전자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 코스모학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군들만 포트에 돼 있으니까 그거를 싹 정리를 하자는 거고 그거를 일부를 갖고 계신다면 상관없어요. 아니 SM을 10%씩 채우는 것도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자산 규모에서 SM 어떻게 10% 채우나?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거래대금 터졌을 땐 좀 모를까. 응? 그래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DB하이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별 기준에 일정 범위의 포트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막 DB하이텍을 우리가 20% 갖고 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질문 주시고 LG이노텍 어떻게 대처할까요? 질문 주시고 저는 LG이노텍도 돈만 있다면 저도 사고 싶어요. 응? 얼마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까? 이번에 말도 안 되게 두들겨 맞은 거고 이번에 그렇게 두들겨 맞지 않는 종목이 어딨어? 회복의 속도가 2차 전지가 빠르고 더 크게 올라왔을 뿐이지 LG이노텍도 이제 바닥에서부터는 상당폭 돌려놓고 있고 당연히 30만 원, 33만 원 이상으로 돌려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른 분들이 정리도 못하고 오히려 또 추가 편입하고 추가 편입의 자리는 거래 좀 터질 때 수급 들어오고 거래 좀 터질 때 혹은 너무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조정을 받을 때 응? 강연에 오셔가지고요 그
이번에 9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아카데미 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 동영상 자료 14시간, 15시간짜리 기초부터 해서 볼 수 있는 그 자료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VVIP로 오세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노여워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VOD 다 받아가세요. 15시간짜리, 45시간짜리 듣기만 해도 기겁하시죠? 근데 예전에 울다기님, 또 키리우스님, 문나님 이런 분들 이런 VOD 농담 아니라 5번, 10번씩 듣고 개별 매매 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라이브 방송에서 전략 들어보시고 본인이 또 매매 기준 잡아보시고 대처해서, 아니면 그냥 윤정두가 머슴이니까 윤정두 머슴 시켜서 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문자 카톡방에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매매가 좋으신 분들이 하는 거라니까. 아, 저가니까 난 직장인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 2 플러스 3에 2주 더 받으실 것 같으면 VIP 방에 오셔서, VVIP 방에 오셔서 1개월 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다 1년씩, 가장 오래 끊어 놓으신 분들이 2024년 이후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10%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라이브를 못 들어요. 시간 있으실 때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지. 그럼 개별 포트 구성 오픈해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응? 그리고 여기 고객센터 전화 일로 하시고, 아시겠어요? 영상 공개로 올려드립니다.